안녕하세요. 김현우 행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실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요. 293페이지입니다. 실무고요. 자, 이론에서 실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법인 조정 들어갈 건데요. 법인세는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먼저 확정을 짓고 우리 손익계산서, 회계상의 손익계산서와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등 이런 재무제표를 확정을 짓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법인세법에 맞게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에 맞는 소득을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세 조정 파트는요, 우리가 회계관리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인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법인 조정을 하기 전에는 일단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는지 표준 재무제표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법인 조정을 하는 순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일단 확정을 짓겠죠. 확정을 짓고 나서 우리가 표준 재무제표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표준 재무제표, 표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영업 처분계산서와 같은 이런 표준 재무제표를 확정 짓고 그 다음에 법인 조정 메뉴에 표준 재무제표를 조회 후 저장. 네,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결산 재무제표를 확정 짓고요. 그리고 여기 표준 재무제표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여기 오른쪽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이 두 가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입금이 있다면 여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랑 그다음에 소득금액 조정을 통해서 지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그리고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거 하고 과목별 세무 조정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목별로 세무조정을 통해서 여기 세무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걸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목별로 세무조정하고요.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요거 조정명세서 갑을 서식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 요 밑에 있는 공제감면세액을 결정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최저한세나 가산세, 원천납부세액, 중간인하신고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차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고요. 우리 사실 이 대차대조표 불러오는 거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 하게 되면 우리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이제 확정을 지었다는 가정하에 그다음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불러오기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은 우리 법인세 비용 있죠. 여기 3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현미산업입니다. 현미산업이고요. 이 3천만 원의 경우에는 우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인세 산정하기 전에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 등록 여기 누르셔가지고 법인세 비용. 자, 이거를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하시면 3천만 원 이렇게 하고 기타 사유유출 처분이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유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대조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확정을 하게 되고요. 원가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조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해서 저장을 하시고 저장을 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 명세서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남았네요. 여기서 불러오기 이 순서대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실무에서 하실 때는 이 표준 재무제표 일단 그러니까 손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결산 및 재무제표 나오고 나서 이제 표준 재무제표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금액 조정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페이지는 298페이지입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우리 매출액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을 기재하는 서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액하고 그다음 세법상의 수익금액 요거를 비교 검토해가지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법상 수익금액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금 파트를 배웠죠. 입금이냐 입금 불산입이냐 요걸 통해서 일단은 수익금액을 확정 지어줘야 됩니다. 세법상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렇게 생겨 있고요.
자,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을 하는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이거는 우리가, 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용역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계상을 해야 되는 진행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 그 경우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탭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으세요. 요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기타 수익금액 조정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정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교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수익금액 조정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결산서상 수익금액 목록을 여기다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얼마가 있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 항목들. 그래서 이 조정, 우리가 회계상의 결산서상 수익금액과 조정 수익금액은 세무상의 수익금액이에요. 그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내용들을 기타 수익금액에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작업 진행률로 인해서 진행률 차이로 인해서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수익금액은 회계상의 수익금액이 있고 그거를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통해서 조정 후 수익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매출 누락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은 기타 수익금액 조정 항목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작업 진행률은 이제 공사명과 도급자 작업 진행률을 계산해서 진행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할 때 요 서식을 작성을 해서 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진행 기준이 제대로 계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뭐 중소기업 특례에 의해서 수익금액을 작성하는 서식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기타 수익금액 조정 탭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정이 발생해야 돼요. 조정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세무조정. 세무조정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은 아까 그 작업 진행률 탭에다가 별도로 작성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가와 그 다음에 나 이외에 수익 지금 보시면 얘와 얘 이외의 것들을 여기 기타 수익금액 조정 항목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수익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고요. 매출이 누락되거나 위탁 판매나 시용 판매, 임대료 수입 등과 같이 이런 기타 사항들 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을 여기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항목들.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해야 되는 항목들을 이 기타 수익금액에 작업 진행률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기다 기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이제 수익금액과 대응되는 원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 서식은요, 우리가 회계상의 수익금액, 회계상의 매출액을 세무상의 매출액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계상의 매출액을 세무상의 매출액으로 조정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이 서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302페이지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상사고요.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당해 사업연도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0월 31일이고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회사를 아름상사. 자, 아름상사로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은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 중에는 적송품 57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50은 결산일 현재 숙탁자가 320만 원을 이미 판매했지만 자, 그럼 매출액은 얼마죠? 매출액은 3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요? 원가, 매출 원가는요? 250만 원이죠?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계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 장부상으로는 아무런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자, 2020년도에는 아무런 계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 세무상으로는요? 이거 옆으로 적을까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장부상으로는 지금 2번의 경우에는 아무런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아무런 계상을 안 했는데 우리 세무상으로는 2020년도에 자,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네, 수익이 320만 원. 그 다음에 비용도 250만 원을 적어야 됩니다. 송금사님, 입금불사님. 그다음 2021년도에 얘는 지금 계산 안 하고 언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수익과 비용으로 잡을 거예요. 수익과 그다음 비용으로 잡을 건데 우리 세무상으로는 올해 수익으로 잡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입금 산입 유보가 되겠죠. 어떤 기속식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자, 기속식의 차이가 돼서 자, 입금 산입 매출 채권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매출 채권 유보 이런 처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금은요. 송금도 송금 산입이죠. 송금 산입이고 뭐 재고 자산이 나겠죠. 적송품이 되겠죠. 적송품 마이너스 유보. 네, 이렇게 처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이면 일단 이걸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매출액을 1번을 입력하고요.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셔야 되는데 매출 조회를 누르시면 돼요. 자, 매출 조회 F4를 눌러가지고 자, 우리 상품 매출 하고요. 7억 3천이 있고 자, 매출 중에 제품 매출 자, 이렇게 12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자비, 영업외 수익 중에서 자비익에는 부산물 매각에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역도 영업외 수익이지만 우리 입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외 수익 중에서 부산물 매각액은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지금 보시면 자비익 400만 원, 자비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자비익 4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수익금액, 우리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보는 수익금액을 계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그러면 지금 매출이 누락된 요 2번 항목이 있잖아요. 2번 항목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셔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송품 매출 누락액을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긴 제품이랑 그 다음에 상품이 있는데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액으로 기재를 해주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로 적어주시면 되고 수익금액은 320만 원. 그다음 매출 원가는 250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320만 원과 250만 원을 계상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가산 조정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상품 매출이 7억 3천이지만 지금 얼마를 더 가산해야 돼요? 네, 수익이 320만 원을 우리 세무상으로 더 증가하기 때문에 320만 원. 이렇게 해서 7억 3천 32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걸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제가 이거를 다시 자세하게 기재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 세무 조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장부상으로는 지금 올해 아무것도 계상 안 한 거예요. 근데 세법상으로 어떻게 계상해야 되나요? 자, 매출 320만 원, 천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매출 채권이 발생하겠죠. 매출 채권 320만 원. 매출 원가는 자, 매출 원가가 250만 원이죠. 250만 원. 그다음에 재고 자산이 나가겠죠. 그러면 우린 요렇게 이게 오류 수정 붕괴 그 자체에 해당이 되죠. 붕괴를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입금 산입이죠. 매출에 대해서 입금 산입. 그다음 매출 채권 늘어나니까 유보가 됩니다. 그리고 3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송금 산입이죠. 송금 산입. 그래서 송금 산입이고요. 그다음 재고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이 됩니다. 250만 원. 요거를 세무 조정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320만 원으로 입금 가산 조정을 한 거를 여기 조정 등록이라고 하면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영해야 될 항목들이 이렇게 밑에 가이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하실 때 입력을 하실 때 직접 입력을 하셔가지고 과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안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품 매출 누락 그리고 320만 원 입금 산입 유보 발생이죠. 예, 유보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금 산입 같은 경우에는요. 상품 매출 원가 누락분이죠. 그래서 250만 원. 이것도 유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 자산 유보 마이너스 유보 해당이 되죠. 어쨌든 얘네 둘 다 지금 최초로 유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감 조정 그다음에 가산 조정 차감 조정 손익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을 통해서 결국에는 순이익에 해당되는 70만 원에 대해서만 손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입금 산입 전부 총액법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입금 산입 320만 원 유보 그다음에 송금 산입 상품 매출효과 250만 원 유보 이렇게 개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면 자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7억 3천이지만 우리 세법상으로는 320만 원 가성한 7억 3,320만 원에 12억 400만 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세무 조정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회계상으로 이 회계 기준 일단 장부에 지금 어떻게 계산돼요? 이 회계 기준에 위배된 거죠. 이 7억 3천이 적송품을 누락했기 때문에 얘는 아마 내년도 수익으로 잡을 거예요. 내년도 수익으로 잡을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올바른 회계 처리, 올바른 세무 처리 세무상 회계상으로 기준은 같지만 얘는 적송품을 누락했기 때문에 어쨌든 세무상으로 맞는 금액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동부전자죠? 네, 동부전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동부전자. 네, 동부전자로 가서요. 자, 동부전자도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동부전자고요. 컴퓨터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랬는데 동부전자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해라. 세무 조정은 각 건별로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결산서상 수익금액 내역. 이게 이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수익금액 내역입니다. 제품 매출, 상품 매출. 항상 부산물 매각대를 같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같이 확인해서 일단은 회계상에 계상되어 있는 부산물 수익 잡이익하고 그 다음에 제품, 상품 매출을 계상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매출이고요. 이때 F4를 눌러서 지금 여기 매출조회 요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 매출 25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 3515,000. 자, 제품 매출이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인데 지금 잡이익을 보시게 되면 300만 원 잡이익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잡이익의 다른 항목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F2를 눌러서 그냥 잡이익을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300만 원. 왜냐면은 여기 계상되어 있는 매출에는 잡이익은 다른 잡이익들도 같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잡이익이 367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300만 원만 우리 부산물 매각대금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니까 잡이익 전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2번 자 제품 재고액 20대 중에서 20대가 시송품이래요. 근데 2020년 12월 31일 현재 15대가 구입의사 표시를 받은 상태래요. 그리고 시송 매출과 관련된 원가는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근데 시송 매출하고 관련 원가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죠? 이건 매출 누락에 해당이 돼서 매출 누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출 누락과 원가의 누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는 2번에서 이제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은 이제 15대에 대해서 이제 130만 원. 그래서 1,950만 원이 이제 수익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 원가는 어떻게 되죠? 15대 원가가 지금 100만 원입니다. 곱하기 100만 원. 이만큼이 이제 매출 원가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기타 수익 금액에다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제품 매출. 이게 잠시만요. 이게 제품이죠. 제품. 그래서 제품 매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품 매출액이고요. 그다음에 수익 금액은 1,950만 원. 관련된 원가가 1,500만 원이죠. 그래서 시송품 판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을 판매했는데 상품권은 1,500만 원이잖아요. 그때 전에 결산서상 상품 매출로 계산이 되어 있대요. 실제 상품권과의 교환으로 출고된 상품의 매출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자, 우리가 상품권의 매출은요, 우리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권이라는 거는 해당 재화와 교환이 됐을 때 그때의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권을 교환한 시점, 상품권을 판매한 그 시점이 아니고요. 이 1,500만 원 전에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롯데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고객이 사갔을 때 그때 매출 잡는 게 아니고 롯데백화점에 고객이 와서 그 상품권을 써서 물건을 사갈 때 그때 매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만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과대 계상을 한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는 이 상품권은요. 요건 아까 위에랑 똑같고 1번이랑 똑같고요. 자,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계상한 거예요? 우리가 매출액을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액을 1,500을 잡은 거예요. 이제 현금을 1,500을 잡으면서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매출은 1,000만 원만 계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큼은 선수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매출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입금인데 자,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바꿔주죠? 자, 요거 세무조정을 바꿔보면요. 자, 매출을 줄여줘야 되겠죠? 네, 500만 원만큼 줄여주면서 네, 선수금을 500만 원만큼 계상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얘는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입금 불산입 500만 원. 뭐 송금산입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무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죠. 이것도 시점의 차이예요. 선수금을 이 매출액을 지금 매출로 볼 거냐. 이제 회계상으로는 지금 매출로 봤는데 우리는 나중에 매출, 실제로 그 교환을 해갈 때 그때 매출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영원히 매출이 아닌 게 아니죠. 언젠가는 매출로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매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세무조정 대상은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대상은 여기 기타 수익금액에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상품 매출, 산출 매출이고 수익 금액을 얼마를 줄여줘야 돼요? 500만 원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품권을 미회수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수익 금액 1,950만 원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을 어디에다가 입력해 줘야 돼요? 수익 금액 조정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은 1,950만 원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 조정에 해당이 되죠. 1,950만 원. 그다음에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상품권 미회수 금액만큼 500만 원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차액분이 지금 발생하지 않죠. 아까 빨간색으로 떴었는데 기타 수익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조정을 등록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순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건별로 각 건별로 세무 조정을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 보시면 그 1,950만 원 이거 입금 산입해야 되겠죠. 수익이니까 수익으로 우리는 계산을 안 해놨지만 요거를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근데 세무상으로는 수익에 해당되고 이거 이 수익과 비용의 경우에는 언젠가는 매출과 비용으로 인식을 할 건데 얘는 지금 당장 비용으로 인식 안 했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고 수익과 비용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고 유보에 해당이 된다. 이건 아까 우리 위에 있는 이 매출 채권과 같은 분계입니다. 요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입금 산입이고요. 우리 상품 매출 누락액이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 이제 제품 매출이죠. 네, 제품 매출. 자 2번의 경우에는 제품 매출 누락입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걸 직접 입력을 안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걸로 하셔도 되고 이거 잘만 확인하시면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 잘 확인하시면 이렇게 입력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로 인해서 이제 유보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원가만큼 제품 매출 원가인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직접 입력을 안 하면은 매출 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게 떠요. 그래서 매출 원가 누락액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가 이렇게 뜨긴 뜨는데 일단은 얘는 그냥 직접 입력으로 해서 제품 매출 원가고요. 시점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되고 자 관련된 원가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요게 오른쪽에 오는 유보 발생이든 감소든 오른쪽에 오는 거 마이너스고요. 왼쪽에 오는 게 플러스 유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품권의 경우에도 아까 입금 불산입이었죠. 입금 불산이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 미회수 금액이고요. 500만 원만큼 유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조정 등록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입력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이제 실무하실 때는 나중에 이 이렇게 소득 처분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거든요. 밑에다가. 근데 요건 이제 뭐 안 적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미산업입니다. 현미산업이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공사 현장별 이 공사 현황을 통해서 진행 기준을 입력하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하는데 이 공사 현장에 대한 진행 기준을 작성하는 거 항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미산업으로 회사를 바꿔놓고요. 자, 현미산업이고요. 여기도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각 건별로 수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의 수익금액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일단 불러올게요. 제품 매출, 공사 매출,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제품 부산물 매각액, 잡이익으로 계정되어 있는 게 이제 계상되어 있는 게 12만 원이니까요. 요거를 일단 우리가 불러오셔야 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불러오셔가지고요. 자, 매출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매출 조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상품 매출 4억 8천 매출 그 다음 F4를 누르고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매출 공사 매출도 있었죠. 네, 그 다음 부산물 매각액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이 잡이익 12만 원이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결산서상 매출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억 8천 18억 8억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계상에 우리 수익금액을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제품 애누리를 영업의 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한 금액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장부상으로 우리가 매출 애누리만큼 매출 채권이 줄어들겠죠? 매출 채권이 우리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매출 애누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200만 원인데 이거를 영업의 잡손실로 처리한 거예요. 잡손실.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근데 우리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거를 매출액을 감소시키면서 매출액 200만 원을 감소시키면서 매출 채권을 줄여줘야 되죠. 우리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잖아요. 매출 애누리를.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계상이 되나요? 자, 잡손실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자 매출액을 200만 원만큼 줄이게 되는데 이때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익계정과 손익계정이 있는 경우 자 우리가 손익계정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어야 세무조정이 나와요. 반대로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계정이 나와야 오류수정 분계 형태가 이 경우에만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이때는 두 줄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익계정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미 처리를 해놨는데 순자산의 감소는 적절하게 처리를 해놨는데 이 계정 과목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여기서 직접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애누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타 수익금액 조정 파트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요. 이 앞에 있는 그냥 수익금액 조정에서 그러니까 이건 조정사항이 없는 거예요. 조정사항이 없는 것들은 여기다 직접 차감하고 우리가 그냥 어떤 계정 처리만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제품이죠. 제품 매출 애누리니까 제품에서 차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요. 제품 매출 차감을 세무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매출 애누리는 여기 차감란에 입력을 해서 우리가 계정 처리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 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순자산이 동일하게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처리는 해놨기 때문에 이 계정만 단순하게 손익계정만 차이 나는 거는 각사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사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경사현황. 자,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용역
용역의 공급, 용역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단기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완료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장기 공사예요. 다 1년이 넘어가죠. 예, 장기 공사의 경우에는 그때는 진행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진행률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빌딩 신축공사, 다보빌딩 신축공사를 진행률로 제대로 계산했는지를 이 작업 진행률 표에 의해서 재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대명빌딩부터 우리가 작업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명빌딩. 자, 공사명은 대명빌딩 신축공사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행률에 따라서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급자는 주식회사 대명이죠. 자, 건축주 의뢰를 한 사람이에요. 주식회사 대명에서 의뢰를 했고요. 자, 도급 금액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에 건물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도급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억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장업 진행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돼요? 누적액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총 공사 예정비, 지금 총 공사 예정비가 7억인데 당해년도 공사비가 5억 2,500이에요. 근데 2020년 2월 1일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직전 연도에 시작됐다면 과거에 우리가 인식했던 공사 원가를 더해서 누적액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거 단기 중에 신규 공사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단기 누적 발생 원가는 공사 원가는 5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억 2,500만 원. 그리고 총 공사 예정비는 7억이죠. 그러면 75% 진행률이 나와서 우리가 입금을 7억 5천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말에 누적된 수입 예상 금액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에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 계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단기 회사의 수입을 이 대명에 대해서 얼마를 입력했는지 볼게요. 자, 공사 수익액은 5억이고요. 자, 다보빌딩은 3억이라서 그래서 8억이 공사 매출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을 보시면 얼마가 과소 계상돼 있는 거예요? 자, 2억 5천만큼. 우리는 5억만 계상해놨는데 수익 금액은 2억 5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조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자, 다보빌딩 신축공사도 조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게요. 자, 다보빌딩 신축공사에 해당이 되고요. 주식회사 다보구. 자, 그러면 지금 도급 금액은 6억이 되겠네요. 6억. 근데 이걸 보시면 얘는 2019년 8월 10일부터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누적액으로 파악을 할 때 공사 원가를 지금 보시면 여기에 원가, 누적 공사액을 2019년도분을 더해줘야 돼요. 누적 금액으로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공사 수익의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공사 진행률 그리고 전기말 누적 공사 수익을 해서 단기 공사 수익을 정하는데 이 공사 진행률은요. 이 공사 진행률은 우리가 총 공사 예정액에서 총 공사 예정 원가죠. 예정되는 원가 중에서 우리가 누적 발생 원가예요. 여태까지 발생한 공사 원가의 합계액이에요. 공사 원가의 합계액. 그래서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을 빼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서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자, 그 도급 금액은 6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하실 때 누적액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2억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다보빌딩 신축공사 관련해서 전기에 발생한 게 1억 수익을 공사 수익을 1억 5천 잡아놨고요. 공사 원가는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억에다가 1억을 더한 금액으로 우리가 누적 공사액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3억을 기재를 하시고 자, 총 공사가 예정되는 금액은 얼마죠? 지금 예정이 4억입니다. 얘도 75%가 공사가 진행이 됐네요. 그럼 전기말에 누적돼서 수입으로 계상한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1억 5천을 공사 수익으로 전년도에 작성을 했다. 그러면 1억 5천을 차감한 금액, 요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3억이면 조정액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올해까지 공사 누적 발생액으로 75%의 원가가 발생했고 그만큼은 누적 수익이 4억 5천이 돼야 되는데 전기까지 1억 5천을 잡았기 때문에 단기 중에 잡아야 되는 매출은 3억입니다. 근데 단기에 정확하게 3억 원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조정액을 결과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 여기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여기 자동으로 가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만큼 입금 산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8억만 계상해놨는데 세무상으로는 8억이 아니고 10억 5천만큼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입금 산입 세무조정이겠죠. 그리고 이런 공사 매출은 언젠가는 수익 금액을 인식할 건데 지금 수익이냐 아니면 나중에 수입이냐
언젠가 수입을 인식하죠. 그러니까 유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분계를 입력해 보면, 자 분계를 입력해 보면, 자 회사는 공사 수익으로 8억만 계상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사 미수금 받을 돈이 있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세무상으로는 지금 공사 수익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5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사 미수금도 우리가 받을 돈도 그만큼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오류수정 분계를 해보게 되면, 자 공사 수익이 얼마가 늘어나야 되죠? 2억 5천이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공사 미수금도 받을 돈도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럼 자산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유보에 해당이 되고요. 공사 수익이 늘어났죠. 입금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입금 산입, 공사 미수금 2억 5천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이 반영이 됩니다. 유보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조정 등록에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 공사 미수금 아까 요거 3천만 원 입력했던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공사 미수금 이렇게 입력하시고, 공사 미수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냥 자동으로 세팅된 걸 입력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공사 미수금 이고요. 그 다음에 2억 5천이죠. 네, 그리고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과소계상액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뜹니다. 요거는 반드시 조정 등록을 확인해가지고 요 가산 조정, 차감 조정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요거는 우리가 손익의 차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의 분류의 차이고, 어쨌든 얘는 영업의 비용, 비용의 감소. 자 비용의 감소는 비용의 감소는 비용의 증가는 수익의 감소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매출에서만 차감을 하게 되는 반면에 2억 5천은 우리가 아예 계상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순자산 자체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등록을 통해서 이 조정 항목들 2억 5천을 반영을 해줬고요. 유보 발생으로. 그 다음에 이 조정 항목의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정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내역들은 작업 진행률에 의한 거라든지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그 이외에 조정이 없는 항목들만 여기에 직접 가감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조정 항목들은 반드시 조정 등록 항목에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의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 사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서식을 통해서,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지금 뭘 확정 지은 거예요? 네, 세무상 수익금액으로 세무상 매출액을 확정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상 매출액에서 회계상 매출액을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상 매출액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텍스상 매출액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회계상의 매출액을 세무상의 매출액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세무상의 매출액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부가세 과세 표준. 이거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바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부가세법에 근거하고 있죠. 근데 텍스상 매출액은 우리 법인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에도 또 차이가 발생을 해요. 같은 세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데 좀 차이가 나는 항목들. 그 경우에는 이 부가세법은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출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냐,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 해당되면 매출액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의 손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의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중요도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이 되는데, 얘는 그냥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부가세법상 과세,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로 우리 부가세법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가세법은 이렇게 진행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예요?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는데 그때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중간지급 조건부나 아니면 진행률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장기 할부 판매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매출액은 진행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과세 표준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하고 법인세법상 매출액하고는 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요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고요.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업종 코드에 따라서 매출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수익금액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과세표준과 그 세무상의 매출액의 조정 후 수익금액의 차익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이나는 항목들이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 공급이나 자가공급 이런 것들은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매출로 보지 않거든요. 간주임대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거래 공급 시기 차이 우리 돈을 받을 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수금 근데 우리는 법인세법은 실제로 재화나 그다음에 재화가 공급이 될 때 돈 받은 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공급 시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나 뭐 매출이 누락됐거나 이런 항목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금액과의 차이,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여기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플러스 항목으로 그러니까 양수로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과 그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의 차이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입력을 할 때 부가세 과표 기준으로 부가세 과표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플러스, 포함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한다. 라는 거를 주의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저랑 입력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뭐 수출을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 우리가 부가세 과표에 포준되어 있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차이 내역들을 적는 건데 이때 차이 내역을 적을 때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자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는 포함을 했는데 부가세법상으로는 마이너스여서 포함되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발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가요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서부전자고요. 서부전자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기본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입력하고 그다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제품 매출은 단기 외상 매출 관련 노래가 누락돼가지고 부가세 수장 신고서에 반영했지만 결산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는 뭐로 조정을 해줘야 되죠? 매출 누락이죠. 매출 누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매출 누락이죠. 그래서 기타 수익금액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반영을 해줘야겠다. 이거는 세무 조정이 발생하는 그런 항목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 매출 누락이 됐다는 거는 우리 장부상으로는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세법상으로는 계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전자로 일단 갈게요. 자, 서부전자로 가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제품 매출 요거 기타 수익금액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누락된 매출과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매출액이 4억 6천, 공사 수익과 제품 매출, 부산물 매각대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매출액이고요. F4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 수익금액 4억 6천 먼저 입력할게요. 자, 공사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6억 2,300만 원. 그 다음에 자 부산물 매각대가 있습니다. 영업의 수익이고요. 840만 원. 여기 자비익이 840만 원이니까 그대로 확인 탭키를 눌러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매출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타 수익금액 조정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품 매출이 누락이 됐고요. 수익 금액은 지금 160만 원, 그리고 원가는 140만 원입니다. 우리 계속 연습을 해왔죠. 똑같이 계속 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입력하실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 금액 조정에다가 어디에다가 입력해 줘야 돼요? 자, 제품 매출에 입금 산입이죠.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누락한 매출이니까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빨간색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조정을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직접 입력으로 해서요. 자 제품 매출 누락. 그래서 160만 원. 이거는 유보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고요. 관련된 원가도 이제 송금 산입으로 관련된 원가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매출 원가 누락. 그 다음에 금액은 140만 원. 그 다음에 유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종료하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1093000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세무상의 매출, 우리 회계상의 매출은 1091400이었는데 우리가 세무상의 매출은 1093000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거 업종 코드별로 우리가 입력해 줘야 돼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가시면 되면요. 자, 이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출이 어떤 코드에서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를 여기다가 우리가 그 업종 코드를 적어가지고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우리 4억 6천의 경우에는 451104 이렇게 입력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억 6천은 4511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건설업 매출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제품 매출은 6억 2,300하고 840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둘 다 업종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산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제품 매출액이 6억 2,460만 원. 여기에다가 84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요걸 삭제하시고요. 840만 원을 더하게 되면 633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부산물 매각액을 여기다가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같이 더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산물 매각대 라인을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제 같이 합산해서 우리가 신고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산된 항목이 있었잖아요. 제품 매출 누락액 160만 원 더하고 840만 원에 6억 2,300. 요 더한 금액이 제품 매출액인데 6억 3,300인데 이 중에서 지금 직수출액이 얼마죠?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이어가지고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총 6억 3,300 중에 1,4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6억 3,300이 우리 총 매출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직수출에 해당되는 영세율 수출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수출이고 나머지는 국내 매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국내 생산품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6억 2천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수익금액에 입력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0원을 입력하시면 수출로 이렇게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액을 이렇게 우리가 국내 이 매출이 발생한 거는 수익금액 아까 조정명세서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세무상의 매출액을 결정을 했죠. 이 세무상의 매출액이 국내 생산과 수입 상품과 그 다음에 수출 상품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상품에다가 금액을 키인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금액이 불러져 오게 되는데 수입 상품 아닌 거 0원으로 입력하시면 이 영세율로 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부가세 과표를 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니까 부가세 과세표준이 있죠. 내역을 보시게 되면 공사 수익금액 4억 6,84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있어서 지금 금액은 1101400000 이게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기계장치 매각인 840만 원이 여기 공사 수익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장치 매각대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4억 6천이 아니고 4억 6,830 요거랑 다른 겁니다. 부산물 매각대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계상이 돼야 되잖아요. 유형자산. 예, 유형자산 매각액인데 유형자산 매각은 부가세법상으로는 과세표준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세무상으로는 매출액은 아니잖아요. 이게 매출액,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법상 매출액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840만 원만큼 차이가 나게 될 건데요.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11014000 이렇게 부가세법의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상된 게 1093000입니다. 160만 원 포함해서. 그래서 차액분이 840만 원이 나오죠. 예, 이거는 바로 기계장치 매각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무형 자산 매각대금 있죠. 여기에다가 부가세는 반영이 됐지만 부가세법상으로는 매출액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는 매출액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출액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이 됐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이 매각대금하고 장부가액. 자, 장부가액 우리 현금으로 840만 원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부가세는 내고 그죠? 부가세를 84만 원을 내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장부가액이랑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 뭐 얼마가 나였으면 그거에 따른 차익을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계상해놨을 거잖아요. 매출액으로 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되지만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840만 원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대금으로 인한 차익금액이다. 라는 것까지 입력을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와가지고 업종 코드별로 하게 되고 이때 내수 판매와 수출을 통해서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분하게 되고요. 그 금액이 여기 이제 이 과세 표준하고 맞게 되죠. 1,400만 원 하고 그렇게 되면 조정 후 수익금액과 이 지금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의 차액분을 여기서 여기는 세무상, 여기는 부가세법상. 예, 요 차익 금액이 840만 원인데 그 차익 금액은 밑에다가 입력. 근데 이때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플러스 840만 원. 그래서 이 840만 원이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되어 있고 우리 조정 후 수익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8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금액만큼 여기다가 8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완성이 된다. 예,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완성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